제가 발표하는 본 내용은 제 KDI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저 개인의 분석과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건설 투자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분기의 경우에는 9.6%, 2분기에는 10.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의 약 50%를 차지하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택 분양 물량 공급이 2006년도 이래로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52만 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 부분을 포함한다면은 약 한 2만 호 정도가 착공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기타 건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80만 호 이상이 작년도 한 해에만 공급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한 850만 호의 공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1990년도 일본의 그 부동산 정점 이후에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그 집중적인 공급 물량이 일본의 경제에 펀더멘털한 요소까지도 저해하면서 20년 이상을 경제성장 동력의 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 한 6만 호 정도 됩니다. 보면은 6월 중에 공동주택 분양은 4만 7천 호 정도를 기록했고요. 미분양 주택 수는 5만 9천 호인데 지난달의 경우를 보면 한 6만 3천 호, 여기서도 약 한 3천 호 정도가 더 증가가 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입주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 전반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가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반면에 가구수 추계를 보시면은 가구수 증가의 폭이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의 가구주가 이렇게 전체 가구수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렇게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 물량 실적의 경우에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2012년도에 26만 가구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택 수요의 그 여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 예측을 일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 해의 주택 공급 물량의 적정 수준은 약 한 34만 호에서 37만 호 사이 범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에 있는 물량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반응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분양 물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 구조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선분양 구조이기 때문에요. 선분양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최근 7월달 잔액 기준으로 127조 원입니다.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약 한 5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준공의 미분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인데요. 아마 지금은 이제 한 11,000호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년과 내후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준공의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건설사의 가장 큰 캐시플로우의 그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준공의 미분양이 미입주와 그 다음에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건전성, 심지어는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수 대비 주택 재고 비중은 118%입니다. 2014년 기준 가구수는 1,300만 호였고요. 주택수는 1,600만 가구,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은 118%,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도에 약 3,600만 명인데요. 2017년도에 3,700만 명이
2016년도 정점입니다. 3,704만 명이 2016년도인데요. 2017년도부터 이제 감소합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더 감소하고요. 이제 감소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는 뭘 의미냐면 주택 수요 연령층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감소의 의미가 또 다른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의 증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의 증가는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집의 자산을 축소하거나 처분하는 주요 세력이 사실 고령화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그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1인 가구의 대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주택가구의 주요 펀더멘털 요소인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증가가 주택 수요를 일으키는 주요 동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